날짜가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정말 굉장히 힘든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코스닥도 조금 반등 나오는가 싶더니 지금 연일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또 나스닥이 새벽에 또 크게 하락을 했죠.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으나 밑꼬리를 다 잡아먹는 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단 어제자 나온 거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8% 증가가 나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래 예상 컨센서스가 0.2%였습니다. 그보다 4배가 많은 0.8% 상승이 나온 거예요. 한 달 만에 0.8%가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는 거의 1% 상승했다는 소리죠. 0.8. 이대로 계속 추세가 계속 이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추세가 한 달마다 0.8%씩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1년에 거의 약 10%입니다. 1년에 10%가 상승을 물가가 한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연준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금리 인상을 해서 얻는 이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그런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몇몇 금융주, 보험주 이런 종목들 외에는 대부분 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거기에서 그대로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 주들 특히 또 약한 모습 보여주고 그나마 은행주들, 보험주들만 좀 슈팅이 선별적으로 잘 나오고 사실상 그런 종목들을 개인 투자들이 많이 안 하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무겁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 테크 쪽, 기타, 테마주 쪽, 바이오 쪽 이런 걸 많이 좋아하시는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계좌가 좀만 자칫 잘못 잡으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3% 5% 그냥 금방 물리기 좀 일수인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장은 정기적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이런 장이 1년에 한 2번, 3번씩은 정기적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작년에 아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거의 없었죠. 계속 좋은 장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서 한두 번 정도 다소 좀 힘든 시장이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 주식시장은 원래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원래 쉽지 않다. 주식이 쉬웠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작년 같은 시장 또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2008년 말에 크게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저점을 2009년 1월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 1년 동안도 거의 작년처럼 굉장한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강세장이 정기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출렁출렁거리면서 신용 매수 반대 매매도 나오고 큰 손실도 나오는 그런 무서운 시장도 자주 겪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죠. 물론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도 해드리고 앞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주식시장의 어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오히려 경험을 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내가 차라리 매매를 안 하거나 아니면 오전에만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걸 기다린다던가 본인의 이제 대응 방법 시나리오들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런 시장에서 난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도 왜냐면 또 올 거니까 이번에만 어떻게든 지나가고 땡 다음부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험치가 되고 내 무기가 되려면은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고 수익을 낸 걸 좀 일부 좀 크게 뱉어내고 있고 뭔가 꼬이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든 시간이 좀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버티면서 지나가는 것보다는 잘 유심히 지켜보세요. 이런 시장은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다음번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전업 투자도 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락장에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몇 개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태다 싶을 때는 웬만해서는 종가 매수를 저는 잘 안 했어요. 종목을 최대한 잘 선별해서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 버티는 애들 이상하게 계속 관리성 물량이 들어와서 잘 버티는 애들 위주로만 그나마 보수적으로 했고요. 그 외에는 최대한 현금을 가지고 넘어가자. 미국장이 빠지거나 아무래도 빠질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항상 나오겠지만 일부 조정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날 이제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는 거죠. 오전에 미국장이 하락을 했어요. 오전에 보고 있던 종목, 내일 공략할 종목이 빠졌을 때 어디쯤에서 저점을 잡아서 반등을 노려야지 이런 식의 저는 접근을 항상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오전부터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성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강하게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오전에
미국장의 영향으로 개파락을 시작했을 때 그때 오히려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로만 최대한 오전에만 집중을 하고 오후에는 현금화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면서 계속 오전에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같은 최근 같은 장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프로그램으로 하루 내내 그냥 팔잖아요. 이런 장에서도 결국에는 오후로 갈수록 그 매수로 받쳐주는 개인의 매수세나 기관의 매수세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투매가 나오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오후에는 좀 패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잠깐 매매, 오버나잇은 최대한 안 하고 다음날 또 하락이 되면은 강한 종목 위주로 내가 원래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위주로 전날 다 정리를 하겠죠. 그런 종목으로만 저점 매수를 나름대로 내 기준에 맞는 저점 매수를 자리를 잡아서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중장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내가 원래 장기적으로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좋은 자리를 주면서 조정을 주고 있다. 그냥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난 여기서부터 조금씩 더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짜고 그래서 양쪽을 중장기 포트폴리오, 단기 매매 포트폴리오 계좌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저는 하락장을 좀 최소화하면서 잘만 대응이 된다면 오히려 하락장에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를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경험을 많이 해보고 준비를 했다면은 100만큼 손실 볼 거를 30, 50만큼 손실을 3분의 1, 2분의 1 규모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그냥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괴롭게만 보내시지 말고 손실이 나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 내가 평생 주식을 할 거다 또는 앞으로 내가 계속 오랫동안 주식으로 재테크 또는 좋은 투자 수단을 삼아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훈 삼아서 정말 이런 것도 하나하나 경험치가 몸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정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다음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하락장도 계속 오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또 기술적 반등도 나올 때는 또 세게 나오고요. 그럴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계속 비관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언젠가는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까지도 미리 예상을 하면서 만약에 반등장이 나온다면은 최근에 시장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잘 나오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빠졌는데도 잘 버티고 오히려 올라간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빠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종목 선별 같은 거나 어떤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하는 그런 거를 관심 종목에도 다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게 어쨌든 최근 조정장의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이다. 큰 뷰를 보시는 분들의 보통 뷰는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적은 없다. 금리 인상이 된다면 섹터가 바뀔 뿐 실적 장세로 가고 자산 가치주로 옮겨가지 시장 자체가 뭐 금융위기로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런 뷰들을 보통 대부분 말씀하시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도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주들이 워낙 또 지금까지 저금리에서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빠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금융주나 이런 자산주, 가치주들 들고 있는 분들은 뭐 시장이 안 좋은 거 맞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제는 슬슬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내 포트를 이미 좀 진작에 좀 했어야 됐긴 했죠. 근데 앞으로 포트폴리오 수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시장에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는 이렇게 오전에만 하는 걸로 전 대응을 할 생각이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뭐 너무 급하게 미리 선취매 하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보면서 어느 정도의 조금 반등을 확인하고 사도 되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장이 정말 손실을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내동매매가 정말 쉽게 잘 나갈 수 있는 장이에요. 지금까지 올해 뭐 수익 잘 났던 거 다 뱉어내고 손실로 또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무서운 장이거든요. 특히 또 오늘 장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세력들도 털어야겠다고 느꼈는지 돌파 매매를 유도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놓고 아주 매몰차게 그냥 시장가로 그냥 다 던져버리면서 차익 실현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단기 매매 하시면서 이제 계속 지켜보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 고가, 최근에 고가를 돌파를 시키더니 몇 분도 안 돼서 말도 안 되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플러스 10%였는데 마이너스 10%까지 이상 밀어버리고
사실상 고점 대비 20% 이상 순식간에 나와버리고 그런 식의 패턴들이 자주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세력들이라고 해야죠. 좀 큰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도 현금화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단타를 돌파 매매를 또 어설프게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깡통나게 정말 좋은 시장이니까요. 정말 조심하게 보수적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본인의 전략이나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장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하러 가죠. 강의를 가셨죠. 하필 첫 오프라인 강의인데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서 참 마음이 좀 무겁네요. 시장이 좀 너무 좋고 막 이런 상태에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파이팅 합시다. 가자.